6개월 만에 손주를 만난 할머니. 그러나 그곳에서 본 것은 피와 멍 자국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상상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갑니다. 그리고 부대 전체가 박살나는데 특전사 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정순 할머니가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주 준호가 특전사 교육을 받고 있는 부대에 면회를 가는 날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두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넣고 김치볶음밥도 넣어야지.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40년 넘게 혼자 손주를 키우며 터득한 솜씨였죠. 부모를 일찍 여인 준호를 할머니 혼자 길러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할머니는 준호에게 단 한 번도 배고픈 소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한 손주였죠. 그런 준호가 군대에 간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특전사라는 곳은 일반 부대보다 훨씬 힘들다고 들었지만 할머니는 준호를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이 마을에 기태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살던 아이였죠. 할머니는 그 아이를 자주 불러다가 밥을 먹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집에서 재워주기도 했고요. 할머니, 저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래서 할머니 은혜를 갚을 거예요. 그때 기태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아이는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이 끊어졌지만 할머니는 가끔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아 허름한 옷뿐이었습니다.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초라하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준호 많이 야위었을 텐데 이 도시락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할머니는 가방에 도시락과 함께 준호가 좋아하는 과자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죠. 버스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려던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준호야? 그런데 전화 너머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면회 오시면 안 돼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부대 사정이 있어서요. 면회가 취소됐어요.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준호는 할머니가 오는 것을 무척 기다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지 말라니요. 게다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준호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그냥 집에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던 준호가 이렇게 감출 리가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손주가 힘들어하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할머니는 드디어 특전사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싸인 부대는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압적이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무장한 초병들이 서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꽉 붙잡고 있는 할머니의 손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준호가 있구나 싶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문 초병소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면회 왔습니다. 초병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회증 있으세요? 면회증이요. 그게 뭔가요? 면회증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리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준호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럼 지금 신청하면 안 되나요? 멀리서 왔는데 그때 초병소에서 간부 한 명이 나왔습니다. 최대훈 중대장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시장통인 줄 아세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더욱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주 면회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주요, 할머니가 뭐하러 여기 와요? 집에 가서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를 마치 구경거리라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대단하시네요. 요즘 노인분들 참 적극적이야. 군대까지 찾아오시고.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모는 견딜 수 있었거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준호 잠깐만 만나게 해주세요. 도시락도 가져왔고요. 할머니가 가방을 보여주자 최대훈 중대장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도시락이요? 여기 군인들이 굶어 죽는 줄 아세요? 우리 부대 급식이 얼마나 좋은데. 할머니는 1시간 넘게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간부들은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도 할머니를 신기한 듯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먼 길을 온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여기 와 있어. 할머니 목소리 들리지 않니?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준호를 불렀습니다. 분명히 이 담장 너머 어딘가에 준호가 있을 텐데 왜 만날 수가 없는 걸까요? 그때 한 초병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제발 손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정말 한 번만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초병은 냉정했습니다. 규정이 규정입니다. 면회허가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준호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준호의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정문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부대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병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중대장님, 박준호가 의무실에 실려갔습니다. 최대훈 중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거든요. 훈련 중에 박준호가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며 지도를 했던 일 말입니다. 뭐, 의무실에? 네,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최대훈 중대장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아침에 한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필 오늘 할머니까지 찾아오다니요. 할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여유롭게 할머니를 놀렸는데 지금은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요. 정말 잠깐만이라도 준호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할머니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때 의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대훈 중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중대장입니다. 뭐라고요? 상태가 어떠다고요? 전화를 받는 최대훈 중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준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대훈 중대장의 대답이 너무 급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준호에게 뭔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요. 저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손주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최대훈 중대장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집에 가세요. 그때 의무실에서 한 간부가 나왔습니다. 그는 최대훈 중대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박준호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말이 할머니 귀에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간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우리 준호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주세요. 최대훈 중대장은 할머니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순한 양처럼 살아온 할머니였지만 손주 일이 되니까 달랐습니다. 경찰이든 누구든 부르세요. 우리 준호만 보여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부대 안에서 훈련 중이던 병사들도 소리를 듣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훈 중대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소란이요. 할머니가 손주 걱정하는 게 소란인가요?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간부들의 신랑이 소리를 들은 병사들이 하나둘 정문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와 함께 훈련받던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준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최대훈 중대장이 박준호를 별실로 불러가서 지도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가 실제로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간부에게 대들 수 없었거든요. 특히 최대훈 중대장은 부대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에게 잘못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동기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할머니가 저렇게 애타게 찾으시는데 소리 내지 마. 들리면 우리도 끝이야. 병사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준호는 부대에서도 착하기로 유명했거든요.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준호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훈 중대장은 할머니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불법 침입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운사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법 침입이요. 저는 그냥 손주 보러 온 할머니예요. 할머니든 누구든 규정은 규정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최대훈 중대장은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바랐거든요. 박준호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도 신고할 거예요. 우리 준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아낼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대대장 이창석이 나타났습니다. 당황이 커지자 직접 나선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 중대장? 대대장님, 이 할머니가 연애 허가도 없이 들어오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창석 대대장은 할머니를 보더니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군사시설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대장님이세요. 그럼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 준호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부대 일은 부대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이창석 대대장도 사태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부대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말에 속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바보로 보시는 건가요? 우리 준호가 다쳤으니까 의무실에 간 거 아닌가요? 이창석 대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보다 영리했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근거 없는 소문은 유포하지 마세요. 소문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할머니와 간부들의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림 후에 할머니는 2시간 넘게 정문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간부들은 끝까지 할머니를 무시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쳐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몸으로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손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기태라는 아이를 돌봐준 기억 말입니다. 그 아이가 사관학교에 갔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군대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받아둔 명함을 찾았습니다. 몇 년 전 기태가 할머니를 찾아왔을 때 준 명함이었습니다. 그때는 대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기태야. 나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미안했거든요. 어머님이세요? 김기태는 즉시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지금 특전사 사령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 3개를 달고 있는 고위 간부였죠. 어머님,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세요? 김기태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할 리가 없었거든요. 기태야, 부탁이 하나 있어.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우리 손주가, 우리 준호가 특전사 부대에 있는데 할머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이상한 전화를 했던 일, 부대에 와서 면회를 거부당한 일, 그리고 준호가 의무실에 실려갔다는 말을 들은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기태 사령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지금 어느 부대에 계세요? 27특전연대라고 써 있어요. 김기태 사령관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27특전연대는 자신이 직접 관할하는 부대였거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그곳에서 기다리세요. 기태야, 미안해. 할머니가 이런 부탁을 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께서 저를 키워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김기태 사령관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참모들을 불러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헌병대에도 연락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27특전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보고하라. 김기태 사령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인인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기태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뭔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괜찮을까요? 할머니가 전화를 끄는 것을 본 최대훈 중대장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대통령한테라도 하셨나요? 주변 간부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대단한 백이라도 있는 줄 아나 봐요. 시골 할머니가 군대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간부들의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기태가 온다고 했으니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말 집에 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이창석 대대장도 할머니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부대에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안 가요. 우리 준호 볼 때까지는 절대 안 가요.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그런 할머니를 더욱 무시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네요.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병사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박준호와 친한 병사들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 간부들한테 대들 수 있어? 그래도 할머니가 저렇게. 병사들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할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거든요. 군대에서 간부에게 대드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뭐야,
왜? 최대훈 중대장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병사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병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보며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림 6.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간부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최대훈 중대장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신고하세요. 저도 신고할 거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력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골치 아픈 할머니네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야. 그들은 할머니를 마치 골칫거리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병사들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들의 할머니 같은 분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군대의 위계 질서는 그만큼 강했거든요. 간부들은 계속 할머니를 내쫓으려고 했고 할머니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가는 차에는 별 3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량들에는 헌병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부대를 시찰하러 오는 일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차량들이 정문 앞에 바로 섰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창석 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사령관님 차 아닌가? 최대훈 중대장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사령관이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첫 번째 차에서 김기태 사령관이 내렸습니다. 별 3개를 단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헌병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간부들은 급하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갑작스러운 방문을 해주셔서. 하지만 김기태 사령관은 간부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김기태 사령관은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별 3개를 단 사령관이 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간부들과 병사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령관이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놀랐습니다. 기태가 온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기태야,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기태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인인 할머니를 이렇게 고생시킨 것이 너무나 죄송했거든요. 최대훈 중대장과 이창석 대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조롱하고 무시했던 할머니가 사령관의 은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령관님, 저희가 몰라서. 닥쳐! 김기태 사령관의 호통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기태 사령관은 즉시 헌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창석 대대장과 최대훈 중대장을 즉시 체포하라! 네, 사령관님. 헌병들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창석 대대장과 최대훈 중대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다고 부하를 구타하고 그 가족을 모욕한 것도 모르겠다는 거냐? 김기태 사령관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참모들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거든요. 박준호가 구타당의 의무실에 실려간 것도 알았고 할머니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도 모두 알았습니다. 사령관님, 저희는 변명하지 마. 너희들이 한 짓을 모두 알고 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동안 위세를 부리던 간부들이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이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간부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김기태 사령관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증언하라. 진실을 말하는 자는 보호받을 것이다. 이제야 병사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기태 사령관의 보장하에 병사들은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령관님, 박준호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냥 최대훈 중대장이 화풀이로 훈련 중에 실수했다고 별실로 불러가서 구타했습니다. 저희도 말리고 싶었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최대훈 중대장의 상습적인 구타, 이창석 대대장의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기태 사령관은 점점 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관할하는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들을 군사법정에 회부하라. 최고형으로 처벌하겠다. 헌병들이 간부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의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입니다. 병사들은 마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것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김기태 사령관은 할머니를 의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준호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무실에는 박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과 몸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준호야,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박준호도 할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오셨네요. 그래, 할머니가 왔어. 이제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김기태 사령관도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준호야, 미안하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박준호는 김기태 사령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의무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고난 끝에 해피엔딩을 맞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박준호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간부들은 병사들을 인격체로 대했고 구타나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준호는 특전사 깃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특전사 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난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뒤에서 그런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멋진 군인이 되었구나 싶어 뿌듯했습니다. 김기태 사령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부대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니, 기태야. 당연한 일을 한 거야. 할머니의 말처럼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박준호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이 될게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가장 자랑스러워. 할머니와 준호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작은 할머니 한 분의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대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훈련받고 있습니다. 구타나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머니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김기태 사령관의 의리가 만나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